네, 영화계 129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시노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2007년 미란도 기업의 CEO인 루시 미란도는 칠레 농장에서 발견한 돌연변이 슈퍼돼지를 교배하여 26마리의 새끼돼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26마리의 새끼돼지들은 26개국의 각국의 전통 방식으로 기른 후에 가장 잘 기른 슈퍼돼지를 정하는 슈퍼돼지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그 후로 10년 후인 2017년 네.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는 10년 전 미란도 기업에게 받은 슈퍼돼지를 할아버지인 주희봉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슈퍼돼지를 옥자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대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네. 그러다 어느 날 윌콕스 박사가 나타나 옥자의 훌륭한 성장 상태를 보고 슈퍼돼지 콘테스트의 우승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옥자가 뉴욕으로 보내지자 미자는 이 상황에 분노하며 집을 내려와 옥자를 실은 트럭을 발견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죠. 이때 ALF라고 하는 동물해방 전선 조직이 나타나며 미자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LF의 계획대로 옥자의 블랙박스를 교체한 뒤 결국 뉴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시 미란도는 미자까지 뉴욕으로 초청하게 되죠. 뉴욕으로 간 옥자는 실험실로 보내져 끔찍한 사건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블랙박스로 찍은 ALF는 콘테스트 중 옥자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폭로하게 됩니다. 콘테스트는 엉망이 되고 루시를 찾아온 낸시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죠. 옥자는 결국 다시 잡히게 되고 돼지고기로 도축하는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자는 공장으로 발걸음을 돌려 옥자를 구하기로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첫 감상은 옥자라고 하는 슈퍼돼지를 두고 인물들의 태도가 중구난방이고 굉장히 난잡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미자는 옥자를 거의 연인이자 어머니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루시는 자신의 이면을 감춘 채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옥자를 바라고 있고 루시의 언니인 낸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옥자를 재화로서 바라보죠. 네. ALF도 옥자를 동물들의 해방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이면을 가진 사람은 조니 박사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 애호가인 척 하지만 옥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인 거죠. 실제로 본 감독이 인터뷰에서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평면적으로 두려고 하였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구조가 평면적인 것과 캐릭터와 연기를 평면적으로 만든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구조가 평범하면 캐릭터나 연기가 좀 더 다각적으로 비춰졌어야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한 면이 생기는데 구조도 단순하고 연기랑 캐릭터도 너무 평면적으로만 보이니까 이게 너무나도 엇박자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감상이. 일단 이 영화는 설정부터가 말이 안 되는 영화지. 결국은 미란도 기업에서 루시 미란도의 주도하에 GMO 돼지를 유기농 돼지로 둔갑시켜서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컨테스트 하는데 몇 년 걸렸어? 10년. 10년 동안 돼지 키운 거야 그러면은. 그치. 이 돼지 어디다 써먹어? 키우는데 10년이나 걸려. 그치. 이건 상업성이 없단 말이야. 이 돼지를 상업적으로 광고한 거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명목이었잖아. 맞아. 근데 10년 동안 길러가지고 겨우겨우 삼겹살 해먹을 돼지면은 애초에 틀려먹었고 거기다가 이 돼지를 무슨 강원도의 변이봉 같은 할배한테 키우게 시켜. 그치. 말 같다는 짓이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축산 농가의 역군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아니 홍보를 노릴 거면은 그냥 돈 많은 기업농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서 마케팅하게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변이봉 같은 할배한테 팔아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거야? 강원도 산골에서 대관용에서는 이렇게 키운다? 이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어? 그리고 돼지 떨어져 죽을 뻔하잖아. 그치. 낙상할 뻔한다고. 이거 미란도 기업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돼지 진작 죽었을 수도 있어. 이거 10년 동안 기르다가. 그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분위기가 대충 이래. 그러니까 10년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영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잖아. 뭐 10년이나 걸린다고요? 그럼 내가 죽은 후에 일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얘기하니까 그냥 웃어 넘기잖아. 맘만 좋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설정도 그렇고 서사도 너무나도 개판이야. 그러니까 웃어 넘기는 영화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 넘기는 영화가 돼야 돼. 그러면 풍자극이 되잖아. 그치. 헬시저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적절하게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말고는 감독 능력인 거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자고 하는 영화도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에 불과한 설정들로 점철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서사를 쌓아 올리는 건데 이 와중에 심각한 상황을 인물들에게 제시를 해주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장난으로 쌓아 올린 서사인데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난처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낸시랑 루시의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아니기도 하고 옥자가 실험실에서 겪는 잔인한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따로 놀죠. 그리고 후반부 엔딩쯤 왔을 때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작정하고 던져주려는 듯 슈퍼돼지 무리들이 우우하면서 울잖아. 그런 것도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배치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개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심판을 펼치고 눈물을 뽑아내고 그 뭐 절규와 비탄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능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큐로 빠져버린다는 느낌 때문에 이거 어느 장단에서 놀아야 될까 싶은 거지. 그리고 나는 개연성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개연성을 따지는 영화가 됐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를 계속 결국엔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개연성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개연성을 따지면 지는 거다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 관대하게 보자면. 근데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후반부에는 개연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 영화 자체가 미자와 옥자의 사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화잖아. 그치. 근데 감정이입을 목표로 하면 개연성을 안 따질 수가 없지. 개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그치. 작품이면은 개연성을 따질 필요가 없지. 그치. 괴짜가 쪽 같은 거 보면은 국회의원이 똥 싸갖고 놀이공원이 파탄나고 이런 거는 뭐 개연성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웃자고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웃자는 시작을 해놓고선 은근슬쩍 도축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옥자 살려줘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당황스럽지 진짜. 만약에 개연성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옥자와 미자 보고서 아무 감흥을 안 느껴도 상관없는 거지. 그냥 웃어 넘겨도 되는 거지. 그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냥 이거 내가 감정이입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야말로 그것을 코미디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영화를 명작으로 꼽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잖아. 그치.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으로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망한 영화야 이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풍자극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까기를 시전하면서 적절하게 발무리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의식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전통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단 말이야. 옥자, 미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전개시켜놓은 유머들과 농담들과 풍자들은 다 허공에 떠버리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 자체도 굉장히 컬트 이상, B급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옥자가 탈출하면서 지하 상가 덮치고 이런 장면에서 환경운동단체하고 경찰들하고 대립하고 이런 장면들 봐봐. 그거 꽁트 수준이지 그냥.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웃기지도 않아. 시덥지 않을 뿐이지. 나 홀로 집에랑 비교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 맥클리 컬킨 보면은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악당을 골탕 먹이는 행동들을 하잖아. 유머 코드도 그렇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자체가 아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지. 옥자에서도 액션씬은 나 홀로 집에서 나오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ALF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구슬을 던져갖고 넘어뜨리게 한다든지 옥자가 똥을 싸가지고 똥 범벅을 만든다든지 또 ALF가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꽃잎을 날리면서 등장을 하잖아. 또 중간에 폴다노 제이가 호텔로 들어와가지고 러브 액츄얼리 찍는 것도 아니고 스케치북에다가 한글이랑 영어 써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나 홀로 집에서 어린아이가 할 만한 유치한 개그들을 갖다 놓고서는 막상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진지한
메시지가 딱히 그렇게 성찰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고찰 없이 그냥 내놓은 대답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액션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여주는 봉준호 스타일의 대사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최악이냐면 마치 토니 에드만을 보는 듯했어. 틀니를 딱딱이면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던지는 것 같았는데 정말 거슬렸던 최악의 대사가 미자가 노트북을 보면서 우와 레티나 디스플레이다 이래. 아니 씨발 존나. 봉준호 감독 유머에 좋은 점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아이러니를 자아냄으로써 블랙 유머스럽게 개그를 치잖아. 상황을 비트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은 괴물에서 송강호가 하필이면 괴물의 형상과 닮은 골뱅이를 먹는다든지 프란다스에게서 이성재가 뇌물을 주기 위해 1,500만 원이 든 케이크를 지하철에서 들고 있다가 옆에 구걸하는 할머니한테 10,000원 한 장 꺼내서 준다든지 그럼 비트는 유머를 하는데 레티나 디스플레이네? 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은 존나 뜬금없었고 그리고 윤재문이 옥자를 사람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아 이런 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막상 자신은 셀카를 찍는 모습.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똥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전화해갖고 아 집에 바디워시 있냐고 사놓으라고. 너무나도 안 어울리고 수준 떨어지는 한국 영화에서는 쓸 법한 대사를 엿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불쾌해서. 무분별한 PPL이지 거의. 왜 넣은 거야? 분위기는 나홀로 집인데.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알아? 뭐? 옥자가 죄지라는 거야. 옥자가 돼지라는 거? 왜 죄지로 설정했겠어? 죄지 돈이니까 설정한 거 아니야. 돈 때문에 돈 된다 이거지. 이게 얼마나 아재스러운 개그야. 그러네. 돈으로 또 돈을 바꾼 거네. 살아있는 돈을. 그렇구나. 금돼지가 금돈이잖아. 골드 돈. 그치. 그리고 대사도 하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이거 산채로 사겠다고. 미자가. 그것도 봉준호 스타일의 아이러니였네. 정말 오그라든다.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셨지? 사실 이게 봉준호 감독이 아니었으면은 클레멘타인 수준으로 호평을 했을 것 같아. 그나마 봉준호 감독이고 아직도 빠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만 멈추는 건데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봉준호 감독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영화는 그냥 봉준호 감독이 문제지. 그나마 그 전에는 다른 스텝이나 투자자 입김이 들어가서 조금 더 때깔나는 스타일로 바뀌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0% 자기가 정말 부담 하나도 없이 영화를 만드니까 정말 생각에 깊이가 없는 작품이 나왔구나. 폭주해버린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리미터가 다 해제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봉준호가 결국은 컬트 영화 감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 그냥 덕후인 거지, 덕후. 그리고 나 또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바스럽고 불편했던 연기 중에 하나가 제이크 질레란이 연기한 윌콕스 박사의 연기가 너무나도 과장돼서 너무나도 싫더라고. 뭐 실제 감독이 주문하길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기는 했고 제이크 질레란이 한번 진짜 이런 연기 해보고 싶었다는 듯이 미친듯이 이렇게 나대면서 연기를 했대. 근데 사실 이런 연기는 진 캐리 스타일이잖아. 근데 너무나도 안 어울렸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최악의 연기 중 하나가 콘테스트 장면 중에 화장실 변소 같은 데에서 미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화장실 변소 같은 데 위에 누워있다. 너무나도 오바스러운 연출과 상황 때문에 오그라들었는데 이 박사가 영화에서 퇴장하는 장면이 있어. 어떤 장면이냐면 옥자를 학대한 것이 폭로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오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관중 중에 한 명이 병을 던지지. 그 병을 머리에 맞고 띠용옹 하면서 영화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영구와 땡치리 감성이지. 그리고 콘테스트가 너무나도 허술한 것도 말이 안 돼. 10년 전에 오프닝 연설을 할 때는 화려하게 CG와 백그라운드 화면으로 일장 연설을 하잖아. 근데 막상 콘테스트에서는 엄청난 거대한 무대도 아니고 소극장 정도나 되는 그치. 그런 무대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그냥 다 서서 구경을 하는 우리 월드스타 싸이의 무대만도 못한 그런 무대 속에서 이 상황이 펼쳐지잖아. 조원진 대선 유세만도 못하지. 조원진 아빠고 곰새마리. 곰새마리가 새누리에 있어 성이곰 그네곰 원진곰. 그치. 곰새마리 봐도 못한
환경 속에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영상이 공개되는 것도 보안이 쉬워. ALF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가? 그거야 그냥. 그리고 너무나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관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을 한 컷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제 없이 그냥 다 같이 미란다 이즈 퍽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통과제리에서 나올 법한 너무 유치한 상황인지라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그리고 촬영도 개판이야. 특히 액션 장면 보면 그냥 다크나이트 스타일이야. 힘을 엄청나게 줬구만. 터널 밑에서 액션 펼쳐지잖아. 딱 비슷한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질리는 거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으로 결정적인 장면 잡아놓은 다음에 되도하는 음악 깔아놓기. 이거 이미 사골국무 우려낸 거 아니야. 돼지국밥 우려낼 정도로. 기존에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영화의 엔딩 씬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봉 감독 스스로 밝히기를 원래 엔딩 씬은 ALF의 요원들이 모두 들이닥쳐서 슈퍼돼지들이 갇혀있는 공장을 모두 해방시키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맞으려고 했대. 근데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그건 말이 너무 안 되지 않냐? 이거 좀 엔딩 바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의 엔딩이 나왔는데 나는 그냥 봉 감독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지금 엔딩 말이 안 되는 영화긴 해. 그러니까 엔딩도 말이 안 됐으면은 이 영화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걸로 버무려져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하겠는데 뒤에는 또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농장 수준. 뒤에 나는 너무너무 짜증났던 게 돼지들의 합창. 미자가 순식간에 영어를 너무나도 잘해. 영화 책 하나 읽더니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틸다 스윈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들어. 도대체 스티븐 연은 어떻게 사기를 친 거야? 저렇게 영어를 잘 알아듣고 하는 애한테.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윌콕스 박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나 저 사람 알아요 하는 거 보니까 영어를 알고 있는 애 같아.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아는 것부터가 얘는 산골에 살지만 이미 첨단 문물은 다 아는 애야. 그 의도지. 거기다가 이번에 TV 좀 바꾸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선 얘는 영어를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ALF 그 계획에 속았다는 거는 스티븐 연의 통역 사기에 당했지. 그거는 정말 자기가 설정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 편의적으로 활용한 거지 설정을. 그래서 영화의 모든 순간이 마음에 들었다 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어. 그리고 이 영화 넷플릭스 나온 게 잘한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가 아니야. 작품이 쓰레기라서 극장에서 볼만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극장에 사용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어. TV로 보나 스크린에서 보나 별 차이가 없어. 그 점에서 넷플릭스로 나온 게 잘한 건 맞는 것 같아. 극장에 걸만한 특유성이 거의 없다. 나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재밌게 본 버드맨이랄지 매드맥스랄지 위플래시 같은 작품은 집에서 보는 감동보다 몇 배로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극장 상영일 수 있는 영화인데 옥자를 봤을 때는 사실 극장에서 봤을 때 더한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애초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원진 유세영 상만도 못한 콘테스트를 펼치는 그런 영화인데 그치. 전혀 역동적일 것도 거대할 것도 다이나믹할 것도 없다고. 그리고 막판에 급반전되는 것도 너무 어이없어. 그 루시가 낸시로 바뀌면서 흐름이 완전 개판되거든. 근데 그때가 제일 영화에서 힘 실어주는 부분이란 말이야. 맞아. 그 요란한 컨테스트 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은 상황인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컨테스트 완전 개판돼가지고 모든 미디어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시각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와중인데 옥자 같은 초우리한 돼지들이 갑자기 싸그리 다 도축해버려? 이 말이 안 되는 설정이거든, 애초에. 그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마음에 안 든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초상화를 보내주잖아. 그러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을 넣은 거는 캐릭터 설정. 굳이 그걸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흐름이 한번 휘청하거든, 그것 때문에. 쉼표가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한번 깔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든. 그런 부분은 굳이 왜 넣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또 하나, 강원도 묘사. 내가 방금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정말 아재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의도는 알겠어. 한국의 강원도 촌과 미국의 뉴욕은 존나 다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곳이라고 자막에서 얘기를 하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이런 시골이 어딨어.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007 어나더 데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 할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라고 확성기로 대고 얘기한 거잖아. 정말 무리수. 이미 전원일기가 요즘 저런 시골 없다고 너무 시골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고 까인 게 2000년대 초반이야. 요즘 시골 사람들 저렇게 미개하지 않다고 존나 까였거든 그때. 근데 2017년에 강원도 산골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필연성이 없다는 거지. 그 이유는 딱 하나지. 외국인이 봤을 때 신비로운 오리엔탈적인 어느 한 그러니까. 장소, 어느 숲속 그거지 뭐. 그게 한국에서 대표성이 있냐고 지금. 의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대비시킨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저게 한국적이야? 그치, 아니지. 전혀 한국적이지 않거든. 여기서 나이브한 주제의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아까 말했던 환경주의자와 자본주의자의 대립 같은 것도 다 일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제의식적인 면에서 집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태반하거든. 아마추어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는 나무지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숲이 일단 망했어. 그러니까 나오는 나무라고는 그 수준밖에 없는 거지. 그래, 숲이 아니었던 거지. 어디 화단이었던 거지. 화단인데 자기한테 숲으로 보였던 거고 그 화단에 있던 돌멩이들이 자기한텐 금으로 보였던 거겠지. 더 세세하게 까자면 정말 나노 단위로 깔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저의 감상은 아이러니를 통한 유머와 뼈있는 의미를 전달하던 봉준호가 정말 힘 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느낌입니다.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거기다가 주제 또한 정말 아무런 성찰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설리가 장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장어 구워 먹으면서 꽥 하면서 살려줘! 그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인스타에. 재밌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장어가 저렇게 죽는 거를 저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왜 즐기면서 저렇게 인터넷에 무감각하게 올리느냐. 저거 설리 이상한 애 같다. 내가 볼 땐 봉준호가 이상한 거 같다. 600억이나 받아놓고서 이런 영화를 만드냐. 이건 내가 볼 땐 봉준호가 설리랑 다른 게 없다. 뭐 장어가 꽤 살려주세요 이거랑 옥자가 죽기 전에 아 살려주세요 하니까 미제가 가서 금으로 된 돼지 던지는 거랑 나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금돼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니까 그거랑 바꿀 슈퍼돼지 살 돈이 절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다이아 돼지면 몰랐을까. 그래서 나는 설리가 장어 인스타에 올리는 거다. 봉준호가 야 이거 도축하는 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내가 한번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랑 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정말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요즘 한국 영화계가 계속 내리막이고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수준에서 별점을 주자면 1.5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 줄 평은 요란하게 늘어놓는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의도한 거는 네. 결국은 자연주의, 환경주의와 네. 생태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양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풍자하다 말았어. IMF를 위선자 혹은 나사 빠진 애들로 묘사하는 중반부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얘네들이 결국엔 옥자 살리기 캐리하잖아. 풍자를 하다 만 거지. 정말 제대로 풍자를 하고 싶었으면은 미란도 그룹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첨단에 달리는 기업의 이중성이라든지 냉혹함 이런 거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연주의 그룹, 생태주의 그룹의 기만성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풍자를 하면서 유쾌하게 나가는 그런 식의 방향이 되는 게 맞잖아. 예를 들어서 옥자가 미란도 그룹으로 운송돼가지고 윌콕스 박사의 감독하에 학대당하는 씬이 있잖아. IMF가 그 장면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면서 저렇게 딱 찍기를 당하다니 광분하잖아. 얼척없는 개그긴 한데 차라리 그런 노선으로 쭉 달려가면서 이 적대한 두 세력의 덧없음을 인식시키면서 헛웃음이라도 계속 짓게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에 가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하듯이 옥자가 구출하는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봉준호가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테마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식으로 이 사상들 혹은 이념들을 자기가 다루면서 적절하게 까고 적절하게 회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B급 영화 범주에서 자기 발전도 없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시기고 했던 스타일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변화도 없다. 그 점에서 점수는 1.5점 주고 싶고요. 네. B급 영화인데 어설프게 풍자병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장르물 노선을 타셨더라면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리고 봉준호는 실패한 것 같아. 한 달간은 돼지고기 소비율이 줄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근데 설리도 장어 그거 SNS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장어 판매율이 오히려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설리가 그 인스타에 올렸거든. 뭐라고? 장어 매출이 올랐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설리나 봉준호나 똑같은 것 같아. 아니, 설리는 자기 의도를 쟁취했지. 그냥 웃자고 올린 거에 사람들이 발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제일 우스운 결과가 된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자 보고 나서 돼지고기 바로 먹었다,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려면 꼬마 돼지 베이브 정도는 돼야 된다. 꼬마 돼지 베이브 보면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잖아. 그 돼지가 말도 하면서 그치.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 일을 잘 마치잖아. 그러고 나서 너무 귀여워서 감히 돼지를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꼬맹이 때도 들고 어른들도 들었거든. 돼지는 우리의 친구지 얘. 그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봉준호가 뭔가 사람들한테 그런 각성을 노렸다면은 1차원적으로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는 종북이니까 뭐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런 프레임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틀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다룬 옥자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옥자에게 서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즉흥적으로 서로 맞춘 겁니다. 네. 각본으로 짜서 반응이 일치한 게 아니고. 네, 저희 각본 없어요. 저희 스타일은 알겠지만. 네, 하여튼 저희에겐 너무나도 재미없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옥자였고요. 다음 영화로 130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